네. 엄마야. 어쨌든 유튜브에 그 장티 검색하셔서 그 구독자 50몇 명인 거 굳이 늘리지 마시고요. 굳이 구독 안 해도 되고요. 니네 구독해서 뭐 쓸데없이 알림 해봤자 니네 알림 말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굳이 알림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생 목록 하나 즐겨찾기 해놓으신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거를 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자, 출석 확인했고요. 저기 뭐야 과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치 과제가 뭐였냐면 숙제가 따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뭐죠? 오답 정리하고 복습만 철저하게 진행해 와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센을 154쪽까지 풀어와라. 이렇게 두 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답 노트 제가 볼 수 있게 써 보셨나요? 프리노트에 제가 써 오라고 했었는데 못했어. 이놈은 제 시험 봐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보지도 않은 상태로 어떻게 제 시험을 보고 봐라 말아를 할 수 있겠냐. 네가 그걸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으면 다시 봐야 되고 하잖아. 너도 안 가져왔어? 아유 진짜 이 못난이들아. 너도야? 아우 이 못난이들아. 나랑 눈을 안 마주쳐. 야 너네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오늘 그럼 제 시험 어떻게 봐? 제 시험 못 보잖아. 집에 있다고 했다. 니들 지금 집에서 다 했는데 안 가져왔다 했다. 그럼 니네들 집에 도착하는 시간 늦어도 8시 반이다, 그지? 나한테 8시 반까지 인증샷 보내. 사진 찍어서. 알지? 거짓말 하면은 나한테 5배로 혼나는 거야. 안 했는데 집에 있어요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지. 이러다가 나한테 걸리면은 5배로 혼나는 거야. 이 못난이들아, 언제쯤 이쁜이 될래? 나는 얼굴 유무 그게 아니라 좀 같이 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이게 이쁜 거지. 나쁜 사람들아. 자, 그러면 저번에 숙제가 어디까지였나요? 그거 제가 채점 안 했었죠. 100. 센 말고요. 베이직 센이요. 베이직 센 제가 110페이지까지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이거 아마 목요일 수업 때 제가 110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하나 간당간당하게 가물가물한 거는 제가 여기 허근을 설명을 했던가? 했지. 니네는 옆반에 있는 애들은 안 해가지고 안 해. 자, 민준아, 오답 안 고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질문을 해서 채우든가 저번에 남았을 때 채우든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치? 이렇게 안 되면 또 남길 수밖에 없어. 오늘 나 좋게 얘기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은 저 이쁜 말 못해요.
오늘 숙제도 안 했네. 나 지금 여기 이제 몇 명, 그러니까 니네가 되게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너네들 집에 가서 다 그런 말 하지 않아? 이거 왜 또 센이야? 베이직 센. 베이직 센은 어디 있어? 프린트. 나랑 주말에 한 거는 뭘까? 나랑 주말에 한 건 뭘까? calm down. 얘들아, 아우, 얘들아. 진짜 정말 얘들아. 내가 성격이 그게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돈을 받고 입 쓱 닫고 모른 척 하는 게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 부모님이 등록금을 학원비를 주셨잖아. 근데 제가 쓱 닫고 니네가 대충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자꾸 잔소리가 나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정말 너네들 부모님한테 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니네가 내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이러고 있으시면 난 분명 잔소리를 할 거야. 내 성격이 그래. 그래서 자꾸 이쁜 말 못하고 너네들한테 잔소리만 해서 너무 신경이 쓰여. 제가 등치는 산만 해도 되게 여리고 약한 미안해.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나는 니네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혼내고 하는 게 고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나도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해놓고 집에 가면은 진짜 너네들 신경 되게 많이 쓰여. 이러면 어떡하지? 얘네들 이거 갖고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막 남겨서도 막 신경 쓰여. 막 뭐 해도 다 신경 쓰여. 그냥 신경 쓸 게 투성이야. 내 감정을 갈아 넣어서 너네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다? 꼴보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꼴보기 싫었으면 난 말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도 안 걸고 검사도 안 해. 근데 너네들은 지금 되게 웃긴 상태인 게 뭐냐면 어렵다며, 힘들다며, 헷갈린다며. 근데 왜 흔적조차 없어? 물에 들어가서 자유형 처음 배워. 자유형 힘들어, 어려워. 그럼 뭐해? 계속 연습해보지 않아? 계속 헤엄쳐보지 않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가 얘기해주면 그거 갖고 해보려고 연습하지 않아? 그럼 수학은? 지금 너네 어려워요, 힘들어요, 헷갈려요. 할 수밖에 없어. 왜? 숙제가 안 돼 있고 개념을 복습을 안 했고 오답을 안 고쳤어. 니네 IQ 160, 170 넘어가는 천재들이냐? 한 번만 쓱 보면 다 풀게? 그럴 거면 애당초 입안에 여기 내 눈앞에 없지.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학교 시험 만점 나오고 수능 만점 나오는 애들이 160, 170 애들인데 니네 스스로 속이는 중이야. 니네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어. 니네 스스로 본인을 속이고 있는 짓이야. 어렵다며, 헷갈린다며, 모르겠다며. 근데 왜 흔적조차 없어? 그래놓고서 하기 싫으니까. 야, 정말 솔직한 말로 새로운 거 배우기 싫으니까 너네들은 너네들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야.
여태까지 배웠던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뭔가 내가 계속 두드려 쑤셔 넣고 있으니까 그냥 그 양에 헉하고 놀랐으면서 그러면 그 양을 소화시키려고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하기 졸라 싫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야 너네. 안 했잖아. 그래놓고 뭐라고? 봐도 모르겠어요? 했는데 안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무슨 노력을 했는데 뭘 했는데 언제 봤는데 오기 전에 잠깐 30분 깨작하고 본 게 본 거야? 저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봤자 그럼 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오답은 언제 정리했냐? 오답 정리한 날짜 언제야? 어젯밤에 했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안 건드렸지. 솔직하게. 그지? 어젯밤 혹은 오늘 학교에서 건드렸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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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틀 지났는데 기억 나는 정상이야? 천재세요? 배운 지 이틀이나 지나서 써먹으려고 하면 그게 써져? 난 못해. 일단 난 못해. 내가 너네들 나이 때 IQ 테스트에서 140, 130이 넘었었는데, 그런 난 못해. 일단 난 그걸 못해. 잘난 척해서 미안한데 니네 나보다 머리 좋아 그러면? 아니잖아. 니네 나보다 수학 잘해 그러면? 아니잖아. 니네 나보다 근데 왜 니넨 나보다 더 안 해? 그리고 힘들어해. 그럼 적어도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안 했더니 모르겠어요. 여잖아. 인 거잖아. 근데 왜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해. 왜 스스로 정당화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정당화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고 그거 갖고 속이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 자기 합리화, 그거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냐? 니네들이 나중에 어디 회사 나갔어. 하루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출근도 힘들고 퇴근도 힘들어. 그럼 뭐 회사 안 다닐 건가? 어떻게든 적응해서 할 거 아닌가? 대학교 하루 나갔는데, 와, 씨, 통학으로 여태까지는 뭐, 끽해봐야 동네밖에 왔다 갔다 안 해서 한 10분, 20분인데, 한 30분, 1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생겼어. 와,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럼 학교 때려칠 건가? 수학이랑 뭐가 다르지? 수학을 딱 펴놓고서 한 번 해봤더니, 한 10분, 20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막 토할 것 같이 어렵고 헷갈려. 그럼 안 할 건가? 안 하잖아, 니네. 근데 안 하고 있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가? 카페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 쳐봐. 첫날 나가고 째? 그래놓고 남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해봤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닐 거지? 내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개념 정리 언제 하라고 했니? 나 개념 정리, 적어도 개념 정리는 언제 하라고 얘기했었니? 대답 좀 해줄래? 기억 안 나? 내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민준아, 너는 혹시 기억나니? 맞아. 집에 가서 바로 적어도 개념만은 복습하고 문제를 나중에 풀더라도 개념만은 그날 복습을 하라고 했어. 그래야지 니네가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고 했어. 왜? 사람은 이틀 이상 기억 못해. 정신 차려, 제발.
이렇게 하면은 수학뿐이 아니라 모든 공부가 다 어려워. 남들 30분, 1시간 공부할 거 니네 4시간, 5시간 공부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타이밍을 놓쳐서 공부하기 때문이야. 수학학원 끝나면 수학 숙제를 해야 되고 영어학원 끝나면 영어 숙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수학학원 끝나고 나서 영어 숙제 허겁지겁하고 영어학원 끝나고 나서 수학 숙제 허겁지겁하고 이거 기억도 안 나. 오답은 오답대로 많이 나와. 그럼 그 오답 고치는 시간은 왜 숙제 시간에 포함 안 해? 오답 고치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니네 시간 투자를 3배 정도로 하게 돼. 그날 숙제하는 것보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노는 거 너무 좋아했다고. 중학교 때 종합학원 다녔어. 여기 있는 이 이사님도 종합학원 원장님이셨어. 그 학원 다니면서 6시에 가면 1시에 왔어. 우리 때는 제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6시에 가면 1시에 온다라고 할 때 뭘 했겠냐? 수업을 듣고 나면은 자습 시간이 있어. 그럼 그 자습 시간 안에 그날 숙제를 다 하고 집에 가는 거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럼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심지어 우리 때는 그 격주로 쉬는 날이 있어갖고 토요일 날 학교를 갔었거든? 그래서 주 7일이, 주 6일이고 주 7일은 미친 소리지. 7교시를 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두 번째로, 뭐 아동 학대네 어쩌네 그러면서 요새는 1교시 시작 시간이 뒤로 밀렸어. 중학교가 뭐 한 8시 반, 9시쯤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가 8시 반쯤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우리 때는 고등학교가 8시 10분에 시작했고 중학교가 8시 반 전에 시작했어. 그러니까 뭐야? 일찍 끝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6교시 하고 나면 2시 40분, 3시 전에 끝나고 고등학교 때는 3시 반 전에 끝나. 그럼 난 뭐해? 놀러 가. 난 노는 거 좋아하니까. 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유하자면 너네들이 앉아갖고 아씨 뭐였지 하고 책상에서 시간 버리고 있을 때 난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었다고. 머리가 좋아서? 아니, 그것도 뭐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제일 큰 영향은 뭐야? 제 타이밍에 제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자신 없으면 남아서 숙제하고 가. 집에 가서 나사 빠진 것처럼 정신 못 차릴 거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남아서 숙제하고 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라도 해서 습관 들여. 그렇게 습관 들이는 거 못하겠으면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해봐, 자진해서. 받아들이는 그게 진짜 뭐가 다르긴 한 건지 직접 니네가 겪어봐. 내가 말하면 잔소리니까 니네가 한번 해봐. 해보고 얘기해. 해봤는데 별 차이 없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다시 안 남길 테니까. 이틀 동안 방치하다가 봤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면 당연하지. 책 읽은 지 이틀 지나고 나서 책 읽으면 당연히 그 내용 머릿속에 남냐. 일 더하기 1이 2인 거는 이틀, 3일 지나도 보면 알지. 초등학교 땐 그래도 된다니까? 근데 고등학교 뽕은 안 돼. 야, 니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야. 진짜 제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니네는 이제 교복 입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교복 바꿀 때 됐어요. 니네 고등학교 1학년이야. 니네 고등학교 1학년이야. 니네 중학교 1학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이야. 아,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뭐가 다른데? 졸라 많이 달라. 제가 지금 집에 교재가 있어갖고 따로 못 보여드리는데, 그 고등학교 교재로 해서 나오는 거 지금 제가 밖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도
내신 대비 비용 교재로 치면은 보통 중간고사용 문제가 1500문제 이상 돼. 유형으로만 쳐도 100몇 개 이상 나와.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중간고사 범위인지 알아? 얘들아? 2차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처음 시작부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다항식의 계산부터 2차 함수까지라고. 심지어 많이 들어가는 애들은 3, 4차 방정식도 들어가. 가끔 어떤 애들은 시험 조금 늦게 끝, 중간고사 자기 5월 초인가 5월 중순에 본다고 연립 방정식까지 했대. 지금 니네가 뒤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그거 한 단원, 지금 2차 함수, 2차 방정식, 꼴랑 요거 가지고 중간고사 보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아니라 심지어 소단원 하나에도 들어가는 개념이 중학교 거보다 한 배는 많은 그 단원을 6개에서 7개가 한 번 시험 볼 때 양이야.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똑같아? 중학교 때 공부한 것보다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니네가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어도 그딴 식으로 공부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바로 중위권 밑으로 내려가. 그럼 중학교 때 겨우겨우 중위권 유지했으면 니는 바닥이야. 하위권 예약이야. 대학 못 가. 그럴 거면 공부 안 해도 돼. 하는 거 의미 없잖아. 니네 마인드 바꿔. 니네 중3 아니야? 예비고1이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사람들이야. 습관 바꿔. 그 전에 있던 선생님은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했을지라도 그게 니네들 공부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수학을 질리지 않게 하는? 아니야. 수학이 질리더라도 해야 돼. 나도 수학 질려. 내가 직장이어서 질리는 게 아니라 난 그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수학 질렸어. 그럼에도 했어. 마인드 바꿔. 마인드 세팅 다시 해. 이 상태로 여름방학 되면 니네 그냥 놀러 다니느라 정신 없을 거잖아. 정신 나갈 거잖아. 안 돼. 마인드 세팅 다시 해. 이제 7개월 남았어. 아니야. 이제 6개월 남았어. 11월 띵 하는 순간 니네 고등학생이야. 이제 6개월 남았어. 6개월 안에 니네 습관 고쳐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지도 않고 어렵다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하고서나 그래도 안 되면 얘기해. 내가 얘기한 10개 중에서 단 하나도 행동하지 않고서 내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 효율적인 방법 10개를 알려줬는데 그 10개 중에 단 하나도 따라하지 않으면서 어렵다, 힘들다, 헷갈린다, 못하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럼 안 돼. 채점은 집에 가서 해요. 집에 답장 없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고 베이직 쌤 부분은 채점 못한 거 다음 시간에 해서 개별 질문 해가지고 오답 다 고쳐오세요. 오늘은 연립 2차 방정식부터 부등식 부분 조금 더 진행할 겁니다. 진도 안 나가도 되거든요. 오늘 진도 안 나가면 대신에 니네 무조건 보충 한번 해야 돼요. 수업 한번 못할 때마다 보충 무조건 한번 해야 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애당초 받을 때부터 커리큘럼이 빡빡했어요. 이번 시즌 안에 니네는 끝내야 된대. 근데 전 선생님 탓을 할 건 아니지만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2차 함수가 끝났어야 돼. 중간고사가 들어가기 전에 2차 함수가 끝나고 들어갔어야 돼.
그래야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뭘 하고 말고 하는데, 그 2차 함수가 여기, 내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2차 함수를 하고 있었다는 것부터 이미 니네 시작할 때부터 이미 진도는 늦어져 있었어. 근데 난 니네들한테 진도를 끝내야 돼. 그렇대. 그래야 된대. 이쁜 소리 좋은 소리 못해서 미안한데, 그 개별적으로 제가 1대1로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 만들려고 노력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오늘 좀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이유는 니네 오늘 좀 심했어, 그지? 난 니네가 오늘 좀 너무했다고 생각해. 전 예전 학원에서 이런 적도 있어요. 지금 요렇게 이런 상황일 때 전 애들 집에 보냈습니다. 뒤에 조심. 수구리. 넌 오답 다 고쳐왔니? 넌 오답 고쳐왔니? 얘네들 오답 안 고쳐갖고 나한테 지금 30분째 혼나고 있는데. 남아서 하면 기억이 나냐? 자, 일단은 늦으신 분한테 잔소리를 다시 시작하면 니네는 1시간 내내 잔소리를 들어야 돼서 수업 시작할게요. 연립 2차 방정식, 우리 앞에 못한 것들은 채우세요. 오늘은 그나마 다행히도 앞에 있는 거랑 좀 별개의 내용입니다. 3, 4차 방정식이랑 좀 별개의 내용이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도 별개의 내용인 단원이에요. 그나마 다행히. 그래서 요거 좀 들으시고 앞에 못 들은 것들은 저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뭐 니들 혼자서 알아서 다 해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 아니야. 집에서 하다가 안 되면 도움 요청하셔서 다시 수업을 듣든 보충을 하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도와줄 테니까 같은 수업 10번이라도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3번, 4번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니네들이 요청만 하면은 빈 거 채우자. 빈 거 채워.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가시면 니네 2바퀴 돌든 10바퀴 돌든 한 번 하는 애들보다 못해. (111페이지) 연립 2차 방정식.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일 기본적인 거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것부터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학년 1학기 때는요 어떻게 수업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을 하자면 연립방정식이라는 애는 식 2개 이상을 묶어놓은 애들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만 하고 바로 넘어가고요. 그 연립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뭘 해라? 가관법, 대입법을 이용해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교과서상에서는. 근데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서는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 아는 애들 있으려나? 뭘 하기 위해서 가관법과 대입법을 쓰는 거야?
몰라? 그냥 선생님이 시켰어? 뭐? 내가 독순술 해볼게. 해봐. 뭐라고? 틀려도 돼. 그러니까 개수를 맞추려고? 그거는 가감법을 할 때 쓰려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왜 가감법을 할까? 왜 대입법을 할까? 그걸 함으로써 뭐가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배운 적이 있니? 하나의 식으로 바뀌어. 하나 더. 하나만 더. 거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돼. 식이 2개였는데 식이 하나로 바뀌었다? 그걸로 끝날까? 또 뭐가 돼? 문자도 줄어들어.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뭐냐면 미지수를 소거하는 과정이에요. 그 미지수 소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혹시 유이왕 아냐? 유이왕이라고 하는 카드 게임에서 나는 그 요새 나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유이왕이라고 하는 카드 게임에서 뭐 카드 한 장을 무덤으로 보내면서 막 이거를 제물로 바쳐서 누구를 소환하네 어쩌네 막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미지수를 소거합니다. 누구를? 식을 제물로 바쳐서 미지수를 소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이 2개이고 미지수가 2개인 경우에는 얘를 연립하는 그 무슨 법? 소거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식이 하나로 줄어들고 문자도 하나로 줄어들어요.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미지수가 3개 있다? 그럼 미지수 3개가 있으면 최소한 식이 몇 개 필요할까? 3개가 필요해. 왜? 3개 있다가 하나씩. 그래서 하나하나. 그 한 문자에 대한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 하나에 문자 1개가 필요한 거야. 그치? 만약에 미지수가 4개 있다? 그럼 최소한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4개 필요하다고. 희생양 3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하나. 그래서 문자가 4개면 식이 4개. 이렇게 해서 사라제레가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해서 가감법, 대입법을 써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그 미지수의 소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옛날식 표현이에요. 이거 80년대, 90년대식 표현이에요. 제 나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정석식 표현이에요. 미지수 소거법. 소거법이라고 하는 애가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2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가 더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가감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대입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아. 이름을 모를 뿐이야. 여러분들은 이 식을 쓰고 있었어. 뭐냐면 등치법이라고 해요. 얘는 안 적으셔도 돼요. 등치법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이런 애를 등치법이라고 합니다. y는 2x 플러스 6,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을 연립해서 2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연결해 주는 거. y는이 같으니 요 두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걸 등치법이라고 따로 불렀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 없어도 대입법으로 퉁 해도 되죠. 그래서 교과과정상에서 우리 때도 배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가물가물해요. 근데 아직도 정석에 남아 등치법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미지수 없애려고, 미지수 소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처음에 1차식과 1차식이 있다면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는 c라고 되는 식과 여기 뭐 a'(x) 더하기 b'(y는 c'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다면 가감법이 편할까 대입법이 편할까? 나 같으면 가감법 쓸 것 같아.
그지? 요거 하나만 절대값을 맞춘 다음에 더하거나 빼버리면 문자 소거하는 거 되게 쉽거든. 그치? 근데 봐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어. ax 더하기 by는 c라고 하는 식과 x제곱 더하기 뭐 y제곱은 어쩌고저쩌고 뭐 d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보자. 가감법을 통해서 문자를 소거할 수 있니? 얘는 1차식, 얘는 2차식인데 문자를 하나를 지운다라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주된 사용을 하는 방법, 소거법은 가감법이야, 대입법일까? 대입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예를 들어 지금 1번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번에 어떻게 나와 있니? 2x 더하기 y는 0이라고 하는 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얘네들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그러면 가감법이 불가능하면 뭘 해야 된다고? 대입을 해야 된다고. 대입을 하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해? 한 문자로 정리하죠.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 뭐해? 대입해야지. 따라 쓰지 말고 그냥 그 내 설명만 들어도 그거 충분히 채울 수 있잖아. 왔다리 갔다리 안 해도 되잖아. 눈 열심히 여기 안 봐도 되잖아. 거기 따라서 쓰라고. 저기 밑에 그냥 따라 쓰라고 아니라 그 풀이를 한번 채워보라고 내 설명을 들으면서. y는 마이너스 2x라는 식을 만들었다면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식 어떻게 되지? 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5가 돼서 x제곱의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죠? 그럼 x제곱의 값이 1이 된다면 x의 값은 뭐가 되거나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럼 그때 y 값은 어떻게 될까?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아니면 2가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대로 답 쓰면 틀립니다. 왜요? 얘 아니면 얘나 얘라고 하는 건 1일 때 2도 되고 1일 때 마이너스 2도 되고 이런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짝지어야 돼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2가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나눠서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제가 2차 함수에서 계속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뭐와 같다? 연립방정식의 다시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값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1차 함수와 요러한 1차식 직선의 방정식과 요렇게 생겨먹은 2차식이 있어요. 2차식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있거든. 예를 들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으로 그려져요. 나중에 배워요. 그럼 걔네들하고 교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가 된다는 얘기야. 자, 앞에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지워도 되니까 어떻게 써도 된다고? 좌표로 표현해도 된다고요. 순서쌍을 이용해서. 뭐 1,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 재량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하기 위한 이유로 소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감법, 대입법을 썼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식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뭘 많이 쓴다? 대입법을 많이 쓴다.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요 페이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번. 1, 2, 3, 4, 5, 6번 다 뭐 하면 돼? 한 문자에 대입하면 돼.
한 문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식이 필요한 거야. 그걸 만들면 되네. 근데 이건 어때? 봐봐.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엔 뭘 하라고? 1차식을 2차식으로 정리해서 대입하시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이건 어때? 얘는 어떨 것 같아? 2차식과 그 대입을 한다는 거는 결국엔 뭘 찾는 거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대입을 한다는 건 결국엔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 1차식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2차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2차식이 연립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여기에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1차식을 찾아서 대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1차식을 찾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가 있어요. 뭘 하라고요? 인수분해가 그 상수항의 값이 0이 되는 식을 찾아서 인수분해합니다. (1차식을) 찾으시면 돼요. (1차식) 찾았다.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돼요. 뭐라고? 자, 7번 봐봐. 7번 말고 8번 보자. 아니야, 8번 싫어. 적당히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 같이 볼게요. 11번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제곱은 6이라는 식이라 16이군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y 더하기 6y제곱은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제가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둘 중에 어떤 식을 골라서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요? 상수항이 0이 되는 애. 왜냐면 왜요? 라고 하면 그것 때문이에요. A, B가 0이면 A는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항을 반드시 0으로 잡아야 됩니다. 얘요. 자, 얘를 먼저 인수분해 해봅시다. x-2y와 x-3y로 나누어질 것이고 해를 구해보면 뭐가 되거나 x는 2y가 되거나 또는 x는 3y가 됩니다. 선생님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럼요. 자, 얘를 찾았어. 1차식 찾았어. 1차식.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해야지. 각각 대입해서 각각 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각각 대입해볼까? 얼마니? 4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16이라서 아하, y제곱은 4군요. 그죠? 그래서 결론 y의 값은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요. y가 2가 나올 때 x의 값은 얼마? 4고요. y가 마이너스 2 나올 때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아니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냥 순서상으로 쓰셔도 된다고요. 몇 콤마 몇? 4,2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자,
절반 했습니다. 옆에서 한 번 더 해요. 9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2y제곱이 16입니다. 11, 8, y제곱은 2 나와요. 그럼 y의 값은 뭐가 나와요?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그때 x값은 제가 되게 웃긴 어처구니 없는 걸 당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서 자, 이렇게씩 정리했어. 이렇게 구한 y를 어디에다가 대입하라고? 여기에 대입해서 구하면 돼를 알려줬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했던 멘트랑 똑같이 얘기했어. 자, 절반을 했어. 이제 나머지 절반 해보자. 이번에는 x자리에 3y를 대입해서 구했어. 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이제 어디에 대입해서 x 구하면 돼? 여기요.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는 3y, x자리에 3y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x의 값은 3루트 2, 그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꼭지 좌표로 얘기한다면 3루트 2, 루트 2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총 4개의 교점이 생긴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그게 과장이 너무 심하신 거, 오바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각 없이 뱉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베이직센 교재를 전 되게 싫어하는 게, 이 베이직센 교재를 이해하고 나서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사용 가능성이 없는 교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내용이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차 방정식의 연립 2차 방정식은요, 이거 말고 풀이 방법이 3가지인가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나오더라고요. 옆에 13번, 12번, 13번 이거 하나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또 다른 것들이 나오질 않아서 그게 그래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근데 없는 건 좀 서운하네. 두 번째 하실 때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상반식이라는 표현을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상반식이 어떤 걸 상반식이라고 한다 했죠? 개수가 서로 대칭이 돼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거울처럼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상반식이라고 했고, 는 0 꼴이 붙어 있는 걸 상반방정식이라고 한다 했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데 왜 대칭식이 아닌가요? 대칭식은 따로 있습니다. 대칭식이라고 하는 애는 대칭식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문자 2개를 각자 자리를 바꿔서 식을 다시 써보더라도 처음 식과 변화가 없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 13, 14, 15번이 대칭식이에요. 문자끼리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같은 식이 나올 때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대칭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니크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합을 치환하고요, 곱을 치환합니다. 반드시는 아닌데요, 합과 곱을 구하는 게 가장 디폴트예요. 로 치환해서 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금 13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는 해요. 봐봐. x 더하기 y는 7이다. 그리고 x, y는 10이다. 우리 이거 인수분해할 때 연습 되게 많이 했어. 두 수가 있는데 더했을 때 7이 되고 곱했을 때 10이 되는 수는 뭐야? 2랑 5죠. 2랑 5 아니야? 근데 순서 바꿔도 똑같다 그랬죠. 그럼 순서상 어떻게? 2,5가 되거나 아니면 5,2가 되거나 끝이에요. 합과 곱을 구하면 끝이에요. 근데 선생님 연립방정식스럽게 좀 풀어봐요. 자, 얘는 1차식이고요. 얘는 2차식이에요. 문자 두 개가 곱해져 있는 2차식입니다. 뭐예요? 정리해서 대입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y에다가 7-x를 대입하시면 x제곱 플러스 7x 라고 하는 값이 10이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2가 나오거나 5가 나오는데요. x가 2일 때 y는 5가 나오고 x가 5일 때 y는 2가 나온다로 정리가 됩니다. 굳이 치환 안 해도 정리 잘 풀리는데요? 그 밑에 있는 게 것들이 문제예요. 14번이 문제가 아니라 15번, 16번 같은 애들이 문제예요. 15번이랑 1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15번 봐봐. 15번은 어떻게 해야 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 1차식이 안 보여요, 선생님. 그죠? 1차식이 안 보여요, 선생님. 그럼 뭐 할까요? 봐봐. 잘 봐.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해서 푸는데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고 되어 있고 xy라는 값이 6이라고 한다면 저 무조건 뭐를 찾으라고? 이거 대칭식인 거 확인됐어? 확인됐어. 그럼 뭘 찾아? 합을 찾아. 또 뭘 찾아? 곱을 찾아. 합과 곱을 찾아주면 돼. 어떻게? 합의 제곱 빼기 2xy로 바꾸는 거야. 곱이 6이라고. 그럼 치환해봐. a 제곱 마이너스 2b가 13이고요. 이때 b라는 값이 얼마니까? 6이기 때문에 따라서 a제곱의 값은 얼마? 25가 되고요. 그래서 순서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뭐일 때? a가 5일 때 b가 6이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5일 때 b는 6이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순서상이 생겨요. 결론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5. xy가 얼마라고? 6. 또는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5. xy는 얼마라고? 6. 이걸 만족하는 두 수는 누구랑 누구야? 2, 3이죠. 얘는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순서상 두 개. 2,3, 3,2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과계수와의 관계까지 이용하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더해서 뭐가 되고 곱해서 뭐가 되는 거는 이 교재상으로는 그냥 다 풀리거든요. 인수분해 다 돼요. 뭐냐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x랑 y가 되거든요. 그래서 t가 얼마 해서 순서상 바꿔서 쓰면 된다 라는 게 거기 위에 있는 해설이에요. 13번, 15번에 걸쳐 있는 해설 내용입니다. 보여? 보여? 읽어봐봐. 보여? 뭐라고?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더하면 얼마? 7. 곱하면 얼마? 10의 두 근이므로 그 13번 빈칸 채워드리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0은 0을 만족하는 두근이 되기 때문에 t-2 곱하기 t-5는 0이 돼서 t의 값은 뭐랑 뭐가 된다? 2 아니면 5가 된다. 이렇게 식을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찾아주시면 2, 5 또는 5, 2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이 식을 적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얘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인수분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해공식 써야 될 때. 근해공식 써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게 유일한 해법이긴, 저것도 유일한 해법 아닙니다. 그냥 대입하셔도 돼요. 합이랑 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합, 곱하시면 돼요. 9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저기, 어디야? 없어. 정말 없어. 뒤에 뒤에 실전 감각 업 부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실전 감각 업 부분에 해가 없네요. 이 개똥 같은 거. 그럴 거면 이거 왜 풀리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만 연습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네, 그냥 좀 요 정도로 넘어갈 거예요. 뒤에 조심하시고, 안 나오게 조심하시고, 어떤 일로, 왜 들어오려고 하시고. 너 시험 안 봤었나? 숙제 다 못해서. 여기 왜 굳이 빈 교실 가서 앉으시죠? 여기 많이 시끄러울 텐데. 아웃이야. 내가 막 시키지도 않고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립 2차 방정식은 이거보다 좀 더 많아요. 내용이 좀 더 많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거보다 좀 더 많아요. 내용이 한 이만큼이 더 있어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여기서 끝나네요? 지금 교재가 너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다 적으셨죠? 놓쳤으면 어차피 네 오기 전까지 잔소리만 해서 따로 적을 내용은 없긴 해. 근데 앞으로 늦거나 뭐하거나 혹은 못 오거나 했을 때 영상 내가 계속 다 찍어 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요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118페이지 내용 인트로만 딱 하고 끝낼게요. 적어도 이거는 알고 있겠지 싶어서.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아니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어쨌든 우리 이번 주 내로 아마 부등식이 끝나긴 해야 되죠. 되게 많네. 여기 또 쓸데없이 두껍네. 뺄 거면 다 빼든가. 봐봐. 46번 부등식의 풀이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죠) 여러분들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요, 뭘 하기 위한 식이야? 앞에 두 글자. 대소비교, 크기 비교. 비교하기 위한 식이에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식이야. 그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인데요. 배우신 거 기억나는지 한번 요것 좀 확인하고 갈게요. 부등식의 성질이요. 등식의 성질처럼. A가 B보다, 이거 알고 계시면 안 적어도 됩니다. 실수 안 하실 거면 굳이 안 적으셔도 되는데, A가 B보다 작을 때, 이게 성립하면 뭐가 가능하다? 양변에 같은 값을 서로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값을 서로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그 부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어떤 그 곱해지는 수 혹은 나눠지는 수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0보다 큰 양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혹은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눌 때에는 얘도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음수를 서로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부등호가 뒤집어진다. 이 정도 기억해야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제 배웠던 내용 총집합하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가 0보다 큰 A와 0보다 큰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이랑 B제곱도 부등호 방향이 똑같고 뭐 이런 거. 또 뭐예요? 역수. A분의 1이랑 B분의 1은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고. 부호가 서로 같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또 하나 하자면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하면 A랑 A분의 1이랑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근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역수가 더 큽니다. 이런 성질들 같은 거 중학교 때 다 배워요.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하나씩 아름아름. 처음 보는 내용 없죠. 그죠? 얘는 지울 거예요. 요건 지우겠습니다. 요거 뭐 쓰셨으면 두시고요. 얘는 지울게요. 누가 더 주된 내용이냐면 여기요. 자, 부등식의 연산을 한번 볼게요. 조건은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고 D도 0보다 클 때. 만약에 X라고 하는 애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고 하고 Y라고 하는 애의 범위가 C부터 D까지라고 할 때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범위는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가장 작은 거 2개 더한 거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가장 큰 2개 더한 거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럼 뺄 때는요? 어떤 경우에 가장 작은 값이 나올까? 제일 작은 애에서 제일 큰 걸 뺄 때가 제일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제일 작은 숫자에서 제일 큰 걸 뺄 때가 제일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제일 큰 숫자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빼는 게 가장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힌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가 돼서 요 2개 그냥 더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게 더 하지 않아도 돼요. 단 곱할 때는 그럼 뭐예요? 0보다 큰 값이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곱할 때에도 뭐가 성립해? 제일 작은 거 2개 곱한 거보다는 클 거고 가장 큰 2개 곱한 거보다는 작을 거야. 나눌 때도 마찬가지. y분의 x라고 하는데도 0이 없기 때문에 제일 큰 거분의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분의 제일 큰 거,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게 될 거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등식의 연산이었습니다. 다음, 그럼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등식의 풀이 같은 경우에는 다 어디에서 푸는 게 제일 좋을까? 수직선 위에서 푸는 게 가장 좋아? 수직선 위에서 푸는 게 제일 좋아. 근데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해를 구해보시고, 그러니까 식을 풀이를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는 게 뭐지?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를 분류해야 돼. 미지수 같은 경우에 반드시 누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마지막으로 0인지를 분류해야 돼. 케이스를 다 나눠서 따져야 돼. 만약에 A가 0보다 큰 값이라면 식을 어떻게 정리해? X 앞에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로 정리해. 그럼 나누게 될 때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지? 그래서 X의 값은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요. 음수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힐 겁니다. 부호가 반대가 아니라 방향이 반대예요. 근데 A가 0일 때가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A가 0일 때에는 분모는 0일 수 없기 때문에 나누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식을 한번 적어보면 0 곱하기 x라고 하는 값이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x에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값이 나온다고? 0이 돼요, 좌변은. 그렇다면 만약에 b가 음수라고 한다면 A는 0인데 B가 음수라고 한다면 0은 음수보다 커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야, 끄덕끄덕이지 왜 도리도리야? 0은 음수보다 크지.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잖아. 아까 도리도리 하는 걸로 잘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봐봐. 그렇다면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 되겠죠. 그래서 해가 뒤지게 많아요 라고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해는 모든 실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해요. 그 다음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예를 들어 0은 0보다 커요. 말도 안 돼? 안 돼요. 0은 2보다 커요. 말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해요.
지금 이게 118페이지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까지 조금 가운데 있는 내용은 없는 내용이죠. 요걸 좀 채워서 적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되고요. 예, 시간 애매하다. 사실 그 연립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연립방정식보다는 훨씬 쉬워요. 수직선 위에서만 풀면 되는데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 118페이지까지 그 밑에 그 옆에 있는 그 실력업 아까 실전감각업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있잖아요. 얘네는 건드려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숙제는 뭐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그리고 118페이지가 숙제고요. 115페이지와 116페이지는 풀어봤는지 정도 확인할 겁니다. 시도해봤는지 정도 확인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틀려도 되고 다 못 풀어도 되는데 적어도 내가 이 문제를 봤다 하는 흔적은 남겨주세요. 그 정도면 됩니다. 지금 영상 일단 끊었다가요. 2교시로 넘어가서 센 3-1 질문 좀 받고 부족한 것들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촬영 끊고 잠깐 숨 좀 돌리고 갈게요.